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라디오 3회입니다. 아시나요? 오늘도 사연들을 읽어볼 건데, 참고로 저는 사연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온 거를 다 읽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사연 개수가 막 엄청 많지 않아가지고, 바로 그러면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진진 라디오 3회 시작해볼게요. 닉네임을 안 보내주셨네. 권가땡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진진씨. 하트. 제 고민은요, 제목 그대로예요. 제목이 따로 있었네. 제 고민은 제가 너무 좋아서 누굴 만나기 힘든 거예요. 제 자신을 너무 좋아해서 누굴 만나기가 힘들대. 뭐랄까, 물론 제가 완벽하진 않죠. 흠도 많고 모자란 부분도 많지만 제 자신이 너무 좋아서 남한테 조금도 마음 아픈 게 싫고 조금 더 상처받기 싫어요. 연애도 해봤지만 결국 상대방한테 상처를 조금이라도 받는 순간 허탈하더라고요. 왜 내가 상처받아야 하지? 이런 소중한 내가? 유유 이런 느낌 아실란가? 제가 아직 제 운명을 못 만난 탓일까요? 아니면 그냥 마인드의 문제일까요? 연애 안 한 지 텀이 꽤 긴데 친구들 다 물어보면 그냥 내가 너무 좋아서 말고는 답이 안 떠올라요. 저 꼴값인가요? 하지만 내가 제일 소중한 걸. 부족하고 모자란 내가 너무 좋은 느낌. 이런 분 계신가요? 눈 높은 건 절대 아님. 그냥 그거랑 별개의 느낌이에요. 이상 제 쓸데없는 고민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 고민인가? 채팅창에서 만나지 마 사연자님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맞아. 이게 고민인가? 뭐 연애가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행복한 사연인데? 모자란 부분도 많지만 제 자신이 너무 좋다고.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게 찐사랑 아닌가? 본인과 찐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채팅창에도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제일 성공한 일이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연애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라고. 맞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연애하는다는 말이 뭔지 너무 공감이 가. 사연자분 듣고 계시죠? 이거는 고민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괜히 감정 낭비만 하는 연애 필요 없다. 굳이 안 해도 된다. 딱히 누구한테 사랑받지 않아도 행복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여러분, 저 지금 한국이거든요? 저번 라디오에서 말했는데, 원래 방콕에 갈 계획이었는데, 방콕 가는 티켓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바로 들어왔고, 들어온 지 지금 일주일 넘었나? 일주일 됐나? 그럴걸요? 근데 저 원래 4월 달에 미국 가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안 좋아져서 미국 가는 티켓도 결국 취소를 했어요. 뭐 한국인 입국 금지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한국 오셨군요. 이거 아닌데? 이런 뉘앙스 아닌데 약간? 저 결국 온 게 아니라 베트남 갈 때 비자를 한 달 받아서 한 달이 끝나서 온 거예요. 막 베트남이 막 위험하고 그런 게 아닌데? 일주일 전에 전 다낭에 있었잖아요. 베트남이 훨씬 안전하더라고요. 한국 위험해.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손 잘 깨끗이 자주 씻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저도 요즘 마스크 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 마스크 쓰면은 안에 습기 차가지고 막 답답하고 찝찝해서 잘 안 쓰는데 마스크 맨날 쓰고 다녀. 맞아요. 저 오고 나서 다낭에 막 한국인 안 받아주는 식당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기를 딱 그 전에 딱 온 거예요.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취소한 비행기 티켓 수수료만 거의 100만 원 넘게 낸 것 같아요.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진진 언니. 저는 예전부터 영상 즐겨보고 있는 구독자 미미입니다. 유튜브 닉네임은 미미고요. 방금 언니 다낭 브이로그 보다가 인스타 보러 왔는데 라디오 사연 받는다 해서 후다닥 쓸어왔습니다. 이거 매일 비슷한 사연이 너무 많은데? 제 고민은요, 무엇이냐면 배고픔을 참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맨날 아가리로만 다이어트 한다고 말하고 다이어트 결심한 날에는 내일부터 무조건 1일 1식이다 이렇게 다짐해 놓고 다음 날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입에 음식을 쳐넣는 제 자신을 보며 한탄하곤 합니다. 맨날 인스타 스토리로 다이어트 다짐하려고 이제 레알 찐 막 다이어트다 라고 스토리에 올리면 친구들이 대체 언제까지 입으로만 다이어트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어떤 새끼는 키읔으로 도배해서 답장을 보냈는데도 다이어트 한다는 글에 키읔으로 도배해서 어떤 새끼가 답장을 보냈는데도 자존심도 안 상하고 아무렇지 않게 처먹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양심의 가책 0. 이 시대의 진정한 아가리어터는 저뿐인 걸까요? 제가 다이어트가 간절하진 않은가 봐요. 매우 답정너이긴 한데 그러니까 처먹겠죠? 지금 엄청 길게 왔거든요. 지금 읽은 거에 2배가 더 있는데 다 배고픈 거 못 참겠다. 점점점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아무튼 중략, 생략. 이번 방학은 개강 전 마지막 방학이라 꼭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언니는 모델 일 하시니까 다이어트 하실 때도 있지 않으실까 해서 질문 겸 사연 소소하게 올려봅니다. 언니만의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식욕 이 그지 새끼를 참는 방법이 있다면, 꿀팁이 있다면, 아니 사실 무엇이든 말해줘도 전 언니 라이브도 보고 영상도 볼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볼래요. 언니 사랑해요. 평생 구독할래요. 나머지 밑에 다 한 5줄, 6줄은 저를 약간 주접 떠는 그런 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항상 라디오 지금 3회째인데 3회 내내 이 다이어트 약간 식욕을 어떻게 참아야 할까 이런 사연이 왔었는데 일단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 왜냐면 나 그거 본 것 같은데 뉴스 기사로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전염병이래. 면역력 싸움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같은 이제 면역력을 낮추는 행위가 위험하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올바른 시기가 아니고 이 사연이 매번 이렇게 온다는 건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저 모델 일 하니까 다이어트 하실 때도 있지 않으실까 해서 여쭤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모델 일은 거의 약간 메인 잡으로 하지는 않은 지는 꽤 오래됐어요.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원래 저는 모델 할 때도 그렇게 마른 편은 아니었고 막 다이어트를 엄청 심하게 하고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모델 일을 안 한다고 봐야죠. 그러고 나서는 뭐 다이어트를 너무 몸이 무거워져서 관절이 아파하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뺐던 거 빼고는 없거든요. 뭐 1일 1식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는 왜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미용 목적인지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사연이 매번 다이어트 사연이 한두 개씩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았어, 나는. 제가 따로 드릴 수 있는 꿀팁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막 프로 다이어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드릴 수 있는 팁이 없을 것 같아요. 댓글창에 이 시국에 나가서 운동하지 마시고 칼로리 적은 음식으로 대체하세요 라고. 맞아요. 요즘은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도 위험하니까.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시현123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2년째 구독 중인 구독자예요. 남자친구 심쿵하게 할 수 있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왔는데 남친구의 명치를 세게 한번 쳐보세요. 다음 사연. 이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익명의 사연자분께 온 사연인데 꽤 길어요. 안녕하세요 진지님. 진짜 존나게 팬입니다. 1년째 덕질 중이고 제 고민은 2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자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바도 해서 일이랑 공부 그리고 운동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허리 디스크도 좀 생긴 것 같고 우울증과 불면증도 있어서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근데 운동, 공부, 일 다 놓지 못해요. 그냥 삶이 힘든 것 같은데 알바도 해서 일이랑 공부 그리고 운동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허리 디스크도 생긴 것 같고 우울증과 불면증이 있어 잠도 못 자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 고민은 그냥 인생이 고민이라는 것이 아니야? 2번째 고민은 제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걔도 진지님을 알고 좋아하기 때문에 제 이름은 말하지 말라고.
아무튼 제가 걔랑 여태까지 2번 사귀었었는데 한 번 사귀고 그 다음에 사귈 때 텀이 좀 길었어요. 무튼 헤어지고 나서 제가 감정 기복도 좀 심하고 기분 팔아 그날그날 성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헤어지고 괜찮다고 느끼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고 이랬는데 나중 가서 생각해보면 다 후회할 짓이고 그냥 괜찮은 척 한 것 같아서 너무 걔한테 미안한 것 같아요. 또 지금은 연락도 잘 안 하고 있고 제가 미성년자, 그러니까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미성년자지만, 제가라고 보냈는데, 이 사귀었던 분 보고 제가라고 한 건지, 자기 보고 제가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맞춤법은 제가 이렇게, 얘가 제가 할 때 그 제로 왔거든요? 제가 또 미성년자지만 가게 회식 때 술을 조금 먹고 취해서 걔한테 제가가 그러면은 자기를 말한 거네. 제가 미성년자지만 가게 회식 때 술을 조금 먹고 취해서 너무 당황스러운 너무 당황스러운 사연이잖아. 미성년자지만 가게 회식 때 술을 좀 먹고 취해서 걔한테 연락도 막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절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서 다시 사귄다면 소원이 없겠지만 그래도 먼저 다시 친구로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다시 사귄다면 소원이 없겠지만 다시 사귀어도 소원이 생길 거야.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인생에서 바라는 게 뭐 소원이 없을 정도로 바라는 게 이거라고?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이 다시 친구로 잘 지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이입을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이 사연자분이잖아? 근데 내가 사귀었던 애랑 다시 잘 지내고 싶어, 친구랑. 근데 걔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리고 그 반대의 입장으로 생각해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별로야. 좀 크리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든 연인 관계든 어떤 사람의 관계라는 게 어떤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친구나 뭐 연인의 관계도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 이득이라는 게 물질적인 이득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있잖아요. 친구랑 만나면 뭐 그 시간이 즐겁다든지 서로 고민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이런 내가 말하는 이득은 이런 거야. 그런 거든 아니면 물질적인 이득이든 어쨌든 서로 이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때 관계라는 것을 맺는 건데 내가 그 전 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이상 나는 얘한테 친구로든 애인으로든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관계를 뭐 더 이상 이어나가고 싶지 않은 거잖아. 근데 한쪽에서만 원한다고 관계가 성립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쪽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생각은 할 수 있어. 아, 그냥 걔랑 다시 잘 지내고 싶다. 걔랑 다시 사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도 계속 뭔가 그거를 요구하고 원하는 걸 티를 내는 건 상대방한테 되게 부담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폭력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정적인 폭력으로. 그래서 안타깝지만 친구로 잘 지내고 싶은 건 그냥 내 마음이잖아. 근데 상대방은 원하지 않으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치만 얘기는 해볼 수 있겠지. 그냥 나는 이렇게 친구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는 어떠냐라고 얘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사과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먼저 사과를 하면서 얘기를 꺼내보는 게 왜냐면 가게 회식 때 술 먹고 취해서 걔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서 지금 자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뭐 이거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용서를 해주면 용서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은 이런데 너는 어떠냐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거절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행동이다. 다 아시겠지만. 채팅창에 지금 힘들어서 기대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데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라 계속 그런 감정이 드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앞부분에 이제 사연자님이 되게 좀 현재 생활 자체가 조금 우울하다, 우울감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뭔가 기댈 곳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어. 하지만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도 내가 필요한 거지. 내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감정에 뭔가 의지할 때를 찾는다던가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친구를 할 순 없죠. 그리고
일이랑 공부, 운동을 병행하는데 힘들다. 잠을 잘 못 자는 거는 조금 진짜 안타깝네. 근데 그렇다고 막 술 먹고 자는 버릇 들이지 마시고 이걸 뭐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힘든 시기가 어쨌든 나를 찾아왔으니까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은 당연히 힘든 시기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 같아요. 셋을 병행해서 힘든 거라면 조금 줄이는 게 어떠신가요? 운동을 그냥 취미로 하시는 건가? 근데 그 운동도 취미로 하시는 거라고 해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힘들 정도면은 공부랑 일을 솔직히 안 할 순 없잖아. 운동을 좀 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혼자 생각 정리 누구한테도 다 필요해요. 맞아. 닉네임 단단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진진님 고민하다가 1화 보자마자 바로 적어요. 내용이 재미없지만 일단 보내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보다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뭘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고3이라서 주위에서는 얼른 정하라고 뭐라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대학을 가실 건가? 나 이런 걸 잘 모르겠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근데 사실 저는 좋아하는 거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없어요, 저도. 저도 좋아하는 거 없고, 하고 싶은 거 없고, 잘하는 것, 남들보다 잘하는 거? 저도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조급할 수 있어요. 아, 나도 뭔가를 좀 잘할 수 있는 일?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처음에는 조급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하고 싶은 게 없어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직 더 많은 걸 경험해보지 않아서 이걸 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데에는 그걸 눈으로 보든가 경험해보든가 그런 뭐 주변의 얘기를 듣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아직 없었을 수도 있고 근데 다만 하고 싶은 일은 없어도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고3이시면은 하고 싶은 게 딱히 없다면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안 했지만. 근데 그때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건 좀 변명인데 어떻게 됐잖아요. 전 그냥 잘 됐다기보다는 그냥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고 싶은 건 없어도 되지만 그 시기에 저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몇 년 동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당장 할 수 있는 일 만약에 제가 학생이라면 공부를 했겠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학생이 아니었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없으니까 돈을 벌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안 생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데 하고 싶은 게 어떻게 생겨. 사연은 그 유튜브 들어가면은 더보기란에 제 메일 주소 있어요. 거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채팅창에 저도 정말 고민 많았는데 나중에 좋아하는 게 생길 수 있으니까 현재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어요. 라고. 이게 뭐 이것밖에 방법이 사실 없기도 하지만 이것마저도 안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린린이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언니 안녕하세요. 20년간 솔로로 살아온 여자예요. 제가 18년 동안 아이돌을 좋아했어서 남자라곤 아이돌밖에 안 바라보고 죽을 때까지 아이돌만 좋아하다가 죽을 줄 알았던 제가 드디어 남자친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돌을 안 좋아한 2년 동안도 남자가 생기질 않아요. 남자친구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아이돌을 안 좋아하게 됐는데, 그래도 2년 동안 남자가 생기질 않는다. 이거 왜 고민이야? 썸까진 가봤는데 결국 썸으로만 끝나버렸고 이젠 남자조차 주변에 없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제게도 남자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자존감도 낮은 편이고 낯을 가려서 남들한테 다가가질 못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진짜 너무 슬퍼요. 이제 저도 남들처럼 연애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러다 평생 솔로로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장난이겠지? 이러다 평생 솔로로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죠? 아니 뭐 솔로로 죽어버리면 어떻고 몇 살이신데요? 안 죽어요. 평생 솔로로 안 죽어요. 남들처럼 연애해보고 싶은데 어렵다. 근데 이거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해봐도 안 돼. 그리고 심지어 성격도 낯가린다면서.
나 이제 이거 금지해야겠어. 남자친구 안 생겨요. 뭐 연애해보고 싶은데 안 돼요. 이런 고민 이제 금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혼자 뭐라도 할 수 있는데 남친구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내 말은 있으면 당연히 좋을 때도 있죠. 근데 이렇게 막 간절히 원할 만큼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는 이제 생각해보면 모르겠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런 조급함이 약간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서 이상한 놈을 만날 수 있단 말이야. 채팅창에 연애를 필수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진짜 연애를 하게 됐을 때 사연자분이 진짜 그분을 좋아해서 연애를 하면 다행이지만 좋아하지 않는데 연애를 하게 된다면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연애를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언니를 롤모델 삼아 힙한 인생을 살고 싶은 중생입니다. 라고 제목이 이렇게 왔는데 안녕하세요 언니. 평소에 언니를 진짜 좋아하고 롤모델 삼아 지내고 있는 한 뜨무딸 구독자입니다. 그 귀여운 말투로 라디오마저 한다니 사연을 안 보낼 수가 없군요. 물론 2화조차 하지 않아. 아 이거 1화 딱 나갔을 때 보내주신 거구나. 지금 3화를 하고 있답니다. 제 사연이 읽힐진 모르겠지만 일단 제 본론인 고민이자 사연을 들어주세요. 이걸 길게 풀어서 다 얘기해버리면 TMI의 2시간 분량 사연이 나올 테니 간추려서 얘기해볼게요. 간추렸는데 굉장히 긴데요? 이거 하나만으로 오늘 라디오 끝낼 수 있겠는데? 작년 2월에서 4월경 A라는 남자와 사귀었어요. 진짜 여태 만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저의 이상형과 가까웠고 외모, 성격, 말투 그냥 모든 게 제가 꿈꿔온 사람이었어요. 당시 저는 19살이었고 이 사람은 24살이었어요.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이상형은 세상 물정 아는 사람 그리고 여사친이 거의 없는 히키코모리 나만 아는 바보였어요. 근데 A는 세상 물정은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주변에 이성 친구가 많았죠. 그리고 저는 친구 같은 편안한 민낯, 자연스러운 생리현상도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연애를 추구하는데 A를 만나면서 민낯은커녕 전화 한 번 맘 편히 못 걸어보고 거의 혼자 짝사랑하는 듯한 그런 연애였습니다. A가 제가 사랑하는 만큼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졌어요. 어색하고 불편하고요. 그러다 저랑 만나는 도중에 여사친과 연락하는 걸 2번이나 들켰어요.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사친과 연락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연락이면 신경도 안 써요. 근데 하루 종일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는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매일같이 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다투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A는 연락이 가끔 왔었어요. 그러다 A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원래 미국 살다 온 놈이었어요. 군대 때문에 한국 왔던 거고. 그리고 11월에 좋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남친을 B라고 하겠습니다. B는 세상 물정도 알았고 음악을 해오던 저랑 음악 취향, 패션 취향 모든 게 비슷하고 놀러 다니는 스타일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사랑해줍니다. 진짜 이런 사랑은 또 다시 없을 듯이요. 그러나 나이 차이가 좀 굉장합니다. 몇 살인지는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좀 굉장합니다. 세대 차이나 그런 것은 느껴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지내다 최근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A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왔다네요. 제가 전부터 항상 갖고 있던 꿈이 있었어요. 20살 1월 1일은 꼭 남자친구랑 종각에 가서 종치는 걸 볼 테야 라는 꿈이요. 그 꿈을 A와 실현하고자 했고 A도 이 꿈에 동참하기로 했었습니다. 예전에 사귀었을 때 20살 1월 1일에는 남자친구랑 종치는 걸 볼 거라고. 작년 11월에 19살 때 11월에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신 거구나. 그래서 꿈에 대해 물어보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전에 사귈 때 1월 1일 되면은 종치는 걸 같이 보러 갈 거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연락을 했다고? 뭐야?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도 하고 너무 좋다는 말도 하고 그냥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났으면 이 사연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헤어짐의 원인이었던 여사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면서 너무 흥미진진한데? 뭐야?
그래서 발언해봐라 하고 얘기를 들어봤죠. 알고 보니 그 여사친은 저의 존재도 알았고 전 남친이 티를 안 내는 편이어서 그 여자친구가 있는지 모를 줄 알았는데 그 여사친은 여자친구가 있는지도 알고 있었고 저의 나이도 알았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여사친은 A에게 항상 나랑 만나자, 어린애만 좋아하는 쓰레기였냐, 그리고 심지어 어린애들은 못한다, 이런 발언까지 해댔다고 합니다. 그 당시 A는 오랜 친구였고 다 이어져 있는 사이라 심하게 말은 안 하고 그냥 봐주고 넘어갔답니다. 그러다 저한테 들키고 헤어지게 되고 그 여사친은 주변인들에게 A 걔는 어린 여자만 좋아한다, 과외해주는 애랑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라는 발언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A는 찐으로 고소를 먹였답니다. 그 전남친이 그 여자한테 찐 고소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는 저는 벙쪘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읽는 저도 벙쪘는데요? 뭐지? 이거는 친구도 아니고 썸이었던 것도 아니고 뭐지? 듣고 그냥 그랬구나 하려는데 갑자기 A가 미련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A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는데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저를 진짜 많이 좋아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보야. 커피 한 잔 먹으러 1시간 반 거리를 오고 가고 평소에 핸드폰을 잘 보지 않는 사람인데 저 때문에 20분 간격으로 연락 확인하고, 근데 저는 연인과 연락할 때 뭔 일이 있지 않은 이상 20분 텀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랬다네요. 1월 3일 그 하루 A와 연락했고 저도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와 연락을 일체 하지 않기 때문에 연락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A가 표했던 미련 때문에 자꾸 생각납니다. 정말 이상한 게 A와 교제할 때 연락 시간 문제, 표현을 너무 안 하는 문제,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런 갖가지 문제들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면 너무 힘들다고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고민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웃기고 이상합니다. B는 너무 좋은 사람임이 분명하고 바라던 연애를 하고 있지만 단 한 가지의 문제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불편한 점은 단 하나도 없고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점 그것뿐입니다. 근데 자꾸 A가 생각나고 A와 연애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대체 무슨 마음이길래 A가 생각나는 걸까요? 돌아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B가 싫어진 것도 아닌데 뭘까요? 저도 모르는 제 마음이지만 진짜 뭔지 알고 싶어요. 쓰레기 같은 제 TMI 고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고민이 있네요. 그냥 간결하게 말하면 저는 A한테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좋아했었다. 이때 이래서 이랬었고 저건 저래서 이유가 있었고 이렇게 말은 왜 못해. 그때 잘했어야지. 근데 사연자님이 그렇게 사귈 때 불편하고 어색하다고 느꼈을 정도면 연인 관계면 서로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합의점이 필요한데 그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사귈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심지어 여사친이랑 하루 종일 연락하다가 걸려. 저는 이 잠깐의 안부 묻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뭐 매일같이 카톡을 하는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지들끼리 뭐 고소를 하고 난리를 근데 지들끼리 고소는 왜 해? 아니 너무 웃기네. A를 만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 B는 너무 좋은 사람임이 분명하고 바라던 연애를 하고 있지만 그래 여기까진 좋아요. 단 한 가지의 문제는 나이 차이가 너무 납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불편한 점은 단 하나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합리화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 말하는 그런 이렇게 뉘앙스를 봤을 때 불편한 점은 단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불편한 점이 나왔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점? 이거는 불편한 점이 단 하나가 없는 게 아니잖아. 나이 차이 때문에 불편한 건 주변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점 그거 하나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뭔가 나를 되게 듣는 사람을 설득시키듯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세대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이 차이가 세대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조금 나면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못 느낍니다라고 하겠지만 세대 차이라는 건
세대 간의 차이잖아. 제 생각엔 둘 다 별로예요. 이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많은 남자들은 언니들이 버린 데에 이유가 있다. 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여러분이 대신 좀 해주면 안 돼요? 채팅창에 그냥 연상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건 사연자님이 20대 초반이라면 너무 위험하다. 사연자님을 욕보이는 게 아니라 B가 정신 똑바로 박혔으면 사연자분처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분이랑 안 만나요. 라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별 생각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너무 싫어. 이제 또래 집단에 나와서 또래 집단에 못 꼈어.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만만하니까 지금 나이 적고 뭐 약간 어리숙해 보이는 어린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잖아. 난 절대 좋게 보이지가 않더라고, 사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을 때는 어떤 나이 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는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뭔가 찝적된다는 느낌이 들 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리피하고 더 별로예요. 나이 차이 많이 나도 연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채팅창 의견처럼 저는 사연자님이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위험해 보인다. 가스라이팅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도 가장 큰 이유가 혹시라도 사연자님이 그러니까 되게 사연을 읽어봤을 때 자존감이 높고 막 그런 분이라는 느낌이 솔직히 안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특히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연인의 어떤 어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가스라이팅을 계속 받으면 그걸 정말 더 믿기가 쉽잖아요, 사람이. 제 주위에 나이 차 많이 나는 어린 여자만 유난히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말 했었어요. 자기 또래 여자는 재고 따져서 싫다고 어린애들이 순수해서 좋다고. 그래요. 사연자님에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A를 다시 만나는 거는 정말 아니고 그 사람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때는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너무 지금 이해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절대 그럴 필요 없거든요. 왜 남을 그렇게 막 남한테 관용을 베풀어요. 별로 잘한 것도 없는 사람한테. 이게 사실은 그랬었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어쩌라고거든. 사실은 내 마음은 그랬었어 라고 얘기하면 난 더 화가 나. 나의 화를 더 가중시킬 뿐. 어쩌라고. 그것 때문에 이미 내가 상처를 받았고 화가 났었고 지나간 일에 사실은 이랬었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별로 진짜 안 좋아해요. A를 다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만나는 분 판단력이 흐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연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본 연애가 이런 쓰레기 같은 A라는 사람을 만났었고 판단력이 흐릴 수는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떳떳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음 사연입니다. 예선띵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진지님, 제 고민은요. 진지님이 팬미더블 언제 하실지가 고민입니다. 저 정말 대구에서 맨발로 뛰어갈 수 있거든요. 고민 해결 부탁드려요. 해결을 하는 방법은 내가 팬미더블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 이거 저번에도 누가 한번 나한테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사연자님이 죽기 전에는 고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아니지만 죽기 전에는 제가 그 고민 해결해드릴게요. 다음 사연, 낑깡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너무나도 진지한 고민이래요. 견문이 얕아 하찮은 사연을 선호한다 하셨지만 그래도 사회생활 선배에게 털어놓고 싶어 보내봅니다. 진진 언니 알라뷰. 안녕하세요 진지님. 저는 곧 3월 첫 출근 예정인 올해 20살 사회생초년생 낑깡입니다. 제가 3월에 청담동 미용실로 출근 예정인데 본 거주지와 거리가 꽤나 멀어서 청담동으로 친언니와 함께 방을 구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취업도 한 번에 원하는 곳으로 돼서 너무 기뻐야 하는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게 제 고민입니다. 저희는 철없는 완전한 욜로 인생 백수 언니, 초등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사춘기 막내, 하루에 소주 한 병은 기본 취할 때까지 매일 마시는 알코올 중독 아빠, 출근은 7시 30분인데 가족들 아침밥 챙긴다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엄마,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하지만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저까지 5가족입니다. 저희 가족 일상과 분위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빠는 퇴근 후 식탁에 앉아 밥과 함께 소주를 취할 때까지 마시고 식탁 위 어질러 놓은 상태 그대로 두고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동생은 현재 방학이라 거실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 게임만 하고 먹은 컵라면 그릇, 물컵, 외출 후 갈아입은 옷 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둡니다. 언니는 방에서 하루 종일 전화통화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거실엔 밥, 화장실, TV 등의 이유로만 나옵니다. 엄마는 회사 가서도 하루 종일 가족 밥 걱정에 오전, 오후 전화하여 밥 먹었냐 물어보고 맛있는 건 본인은 김치 국물에 밥 비벼 먹는 게 제일 맛있다며 안 먹고 가족에게 양보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예쁜 옷, 화장품, 심지어 친구도 만나지 않고 본인의 삶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을 너무 잘 알아 그 흔한 피아노 학원 공부방도 보내달란 말 못했고 먹고 싶은 음식 사달란 말도 고등학생이 돼서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퇴근 후 집안일 하시기엔 힘들 걸 알아 설거지, 청소기, 빨래까지 다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집 분위기에서 딸 둘이 다 나가버리면 엄마는 어쩌지 하는 생각이 너무 큽니다. 오늘 집 계약을 해서 보증금은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은 상황인데 이 경제적인 부담은 얼마나 클지 다 그냥 걱정투성이에요. 내가 괜히 잘 되고 싶다고 청담으로 덜컥 취업을 해버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그냥 집에서 엄마 도와드리며 가까운 곳에 취업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내가 가는 게 맞는가. 이런저런 고민에 머리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먹는데 엄마 눈이 빨개서 울었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너무 슬퍼. 엄마 눈이 빨개서 울었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너네 다 가면 엄마 무슨 재미로 살아라며 엉엉 우시는데 저도 다 무너져 내려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글로는 저의 가정사 다 표현 못하지만 저와 엄마 빼곤 철없는 사람만 똘똘 뭉쳐 너무나도 답답한 집구석인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답답한 마음에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 막 적어봐요. 두서 1도 없는 글 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해결 방안을 내주시지 않아도 괜찮으니 제가 지금 가는 길이 맞다고 해주세요. 제가 다른 길로 새지 않게.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슬퍼요. 채팅창에 사연자분이 너무 일찍 철이 드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라고. 사연자분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짐을 사연자님 혼자만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요. 라고. 채팅창에 청담으로 간 거 정말 잘한 거예요. 본인이 잘 되는 것 또한 가족에게도 좋은 일이니까요. 맞아요. 근데 언니는 집에서 전화만 하는데 왜 같이 나오는 거지? 버텨줘서 기특하고 대견해요. 이 채팅창을 다 캡처해서 이 사연자님한테 보내드리고 싶어. 잘 가고 있어요. 항상 행복하게 빌게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분들도 조금 더 다른 가족 구성원한테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이렇게 이 사연 보내주신 분 혼자서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맞아요. 근데 채팅창에서 해주시는 말씀이 맞는 게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것도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뭔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은 일단은 내가 그 상황 밖으로 나오려고 깨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딸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이 진짜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사연자분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엄마가 이렇게 슬퍼한다는 거는 의지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뭐 의지가 안 되면 나가든 말든 이렇게 우시지 않으셨겠지. 근데 사연자분이 엄마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맞벌이를 하시는데 이렇게 살림을 혼자서 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채팅창에 어떤 분이 본인 욕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좀 이기적이어지셔서 욕심을 밀어붙이세요. 욕심내서 잘 되시고 어머니를 도우면 어머니도 더 좋아하실 거예요. 사연자분이 포기하면 어머니는 오히려 본인 때문일까봐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라고. 그리고 엄마의 행복이 이 사연자분의 행복이니까 엄마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냥 뭔가 집안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나라는 그 존재 자체를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더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 자기한테 신경 써주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전혀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는 문제거든요.
원하는데 바로 취직이 돼서 집 밖을 나가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인데 이거에 지금 부채감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나가면 뭐는 어떡하지? 뭐는 어떡하지?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나서 어쨌든 엄마도 가족이지만 나는 아니잖아. 나를 돌보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남을 돌보는 게 맞는 거지. 채팅창에 나가기 전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진지하게 대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데 나는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 대화를 해보고 조금이라도 그냥 진전의 기미가 보인다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이 중년이 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생활이나 그 사람 자체의 어떤 생각을 바꾸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시도조차 안 될 만큼 벽이 되게 두껍단 말이야. 나이 든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특히나 이 상황은 지금 퇴근하고 집에만 오면은 술 드시고 그러는데.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히 가지고 계실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만들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엄마를 제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연자분이 잘 되는 거라는 거. 글쎄요. 지금 그냥 우리는 축하해주면 될 것 같아요. 원하는 곳에 바로 이제 20살이신데 3월에 첫 출근 예정이면 곧이네. 어쨌든 뭐라 하죠? 취업 뽀개기? 성공하신 거잖아요? 축하드려요. 자기를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시기인데 다른 거에 신경 쓰느라 축하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는 그냥 축하해주면 될 것 같아요. 채팅창에도 다들 축하한다고.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이수땡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고생입니다. 전 연애를 하고 싶어요. 일단 읽어볼게요. 간질간질하고 애타고 이런 감정들을 느껴보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자만추라 일부러 연락을 시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만추 뭐예요? 아,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편이다. 그래서 먼저 연락이 오면 거절을 하게 됩니다. 전 관심이 없으니까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어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일단은 이건 아니고요. 관심이 없는데 걔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나 연락할 수 있지. 이유가 뭐가 됐든 걔는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연락하는데 나는 심심해. 심심해서 연락할 수 있지 뭐. 왜냐면 연락을 하다가 뭐 좋아질 수도 있잖아. 처음부터 호감을 갖고 연락할 수도 있지만 뭐 대화를 해보다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남사친이 1도 없어서 남자를 대하는 게 어려워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연애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남자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 대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 연애의 감정을 느껴보고 싶지만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기 때문에 연락을 먼저 하고 싶지 않다. 뭐지? 연애를 뭔가 하고 싶을 순 있지만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한다면서요. 뭐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순간 자만추는 아니게 되는 거 아니야?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고 그동안의 그 연애 감정은 뭐 로맨틱 코미디물 뭐 이런 거 보면서 좀 달래보시고 사람 대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근데 여고생이라 하셨잖아요. 아니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어서도 사람 대하는 방법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당연히 모를 수 있는 거야. 이때는 사람 대하는 방법을. 그리고 너무 귀여운 게 관심이 없으니까 연락을 하는 거 자체가 어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건 아니지.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연락할 수 있어? 이게 막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걸 아는데도 막 그걸 이용해서 막 이게 어장이고 이거 어장 아니지. 진진님 환승 이별 당해보셨나요? 라고 채팅창에서 물어보셨는데 환승 이별? 헤어져가지고 금방 뭐 여자친구를 사귀고 이런 건 봤는데 환승인지 아닌지 막 현장을 적발한 적은 없는데? 근데 되게 더러웠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건 있어요. 환승 이별은 아닌데 갑자기 더러웠던 추억이 생각나서 그때 예전에 사귀었던 남친구가 모델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모델이었던 애 여러 명이 괜찮아. 모델이었는데 어떤 촬영 현장에 갔다가 이제 여자 모델이랑 이렇게 같이 뭐 촬영할 수도 있고 하잖아. 근데 그날 촬영이 끝나고 저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갑자기 기분이 더럽네. 그래도 이제 만났는데 그 여자 모델
뭐 오늘 누구 새로운 여자 모델이랑 촬영했다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페이스가 매력적이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는 진짜 솔직히 기분이 막 좋진 않죠. 막 여자 모델이랑 촬영하고 왔는데 막 칭찬을 하니까 좋진 않아. 왜냐면 걔는 이제 이성애자니까 바람을 피면 여자랑 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여자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진 않아. 근데 그냥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그냥 아 얘도 모델이니까 약간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보여주길래 그냥 그렇냐고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나중에 헤어졌어. 걔가 일하던 주변인 이제 같은 모델은 아닌데 그 주변 이제 스태프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중에 한 명을 내가 만났어. 원래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헤어졌으니까 하는 얘긴데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날 그 현장에서 촬영 현장에서 그 여자 모델을 걔가 되게 좋아했다면서 아 너무 예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사귀었을 때 그 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둘 다 아는 사이였는데 헤어지고 나서 나를 만나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날 막 되게 좋아했다는 거야. 아무튼 되게 예쁘다면서 그러면서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한테. 기분이 더러웠죠. 그때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막 자기가 그렇게 찝적대놓고서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18살이 된 탕후루 천재입니다. 이름 대신 탕후루 천재로 읽어주세요. 오늘 탕후루를 처음 만들었는데 개성공해서 탕후루 천재 하기로 했거든요. 아무튼 제 고민은 저랑 동년배지만 무슨 말이지? 아, 동년배이지만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랑은 말을 잘 못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동갑 말고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지만 나이 차이가 나면은 말을 잘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한두 살 차이 나는 언니나 동생이랑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어려워요. 심지어 저는 언니 2명에 동생 1명까지 있는 사람인데도 외간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기가 너무 어려워요. 원래 낯가림이 심해서 더 그런 건지 어릴 때는 언니 오빠들이랑 놀이터에서 잘 놀면서 지냈는데 중학교 때쯤에 선배 언니한테 괴롭힘을 잠깐 당해서 그런 건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도 별 차이 안 나는 사람끼리 선배 후배 나누는 게 참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짓을 제가 받게 되고 제가 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항상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연락을 피하거나 억지로 밝은 척하면서 괜히 안 어울리게 오바 쌈바 떨고 그러다가 연락이 끊기고 그런 게 수두룩해요. 그리고 솔직히 할 말도 없어요. 저는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도 사실 대화를 길게 안 하거든요. 근데 친한 사이니까 서로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상대방은 저를 모르잖아요. 저랑 친해지려고 연락이 온 것 같은데 저는 상대방한테 궁금한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서 금방 대화가 끊기고 근데 또 초면에 아, 저는 원래 대화를 길게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당신을 싫어하는 건 아니랍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상대방이 혹시 제가 본인을 싫어해서 피한다거나 그렇게 오해할까봐 걱정돼요. 근데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들이 또 올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죠? 진진 선생님. 말이 제대로 전해졌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사랑합니다. 히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공감하는 분이 되게 많네요. 지금 18살이라고 하셨구나. 근데 사실 이거는 1년 반만 더 버티면 돼요. 2년이구나. 2년만 더 버티면 돼요.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땐 힘들지. 한 살 한 살이 권력인데 이때는 이때는 힘들어. 그치만 2년만 더 참으면 된다는 거. 대학을 갈 거야? 그러면 4년, 6년 반만 더 참으면 된다는 거. 합의하에 친구할 수 있어요. 사회에 나오면. 학교가 아니면 뭐 선배, 후배 이렇게 나누진 않잖아. 그리고 이때는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는 이분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 1살 선배는 되게 어려워했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저랑 친해지려고 연락이 온 것 같은데 막 좀 자기는 궁금한 게 없다. 그 사람도 궁금한 거 없을걸요? 근데 그냥 한번 친구 해보려고 그냥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지. 관심사나 공통 관심사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거지. 이 사람도 사실 진짜 궁금하지 않을걸? 사람들 원래 그래요.
원래 사람들 진짜 궁금한 거 별로 없어. 그냥 대화를 해야 하니까 대화 중에 그냥 뭔가 하나를 건지려고 자꾸 물어보고 하는 거지. 상대방도 진짜로 궁금하지 않다. 그래서 진짜로 궁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의상 물어볼 것들 목록을 좀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뭐 카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은 그거를 매뉴얼대로 차근차근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좀 어색한 순간이 오면 그냥 머쓱거리세요. 이게 머쓱 인간 둘이 모여도 되게 웃기다니까? 그냥 머쓱거리면 돼요. 그러면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되게 그냥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만약에 유쾌하지 않았다. 되게 불편하고 막 진짜 속이 안 좋았다. 이러면 다음에 안 만나면 되지. 그 머쓱거리는 거 되게 괜찮아요. 저 되게 잘 머쓱거리거든요. 실제로는 별로 어색하지 않지만 조금 머쓱거려야 그 사람이 그래도 내가 당연히 서로 막 친한 친구 아닌 이상 서로 별로 되게 편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경직되어 있거나 너무 편하게 할 수도 없잖아. 둘 다 미친놈이잖아. 그러니까 약간은 머쓱거리면서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유쾌한 상황이 조금 벌어질 것이다 라는 저의 경험담. 채팅창에 저는 머쓱 비슷하게 기계처럼 끼깃거려요 라고 하는데 그건 좀 내가 머쓱까지는 허용하겠는데 끼깃거리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막 내가 이렇게 누구 만나는데 막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둠칫둠칫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 사람 고장났나? 이런 거. 어색하게 굴기 싫을 때 저는 막 캘리포니아에서 온 게이판 교포 인싸다라는 마인드로 대해본 적도 있음. 이거 잘해야 돼요. 근데 알죠? 캘리포니아 사람인 척도 되게 잘 캘리포니아 사람인 척 해야 돼. 만약에 그걸 캘리포니아 사람인 척해서 온 것처럼 했는데 어색하다 그러면은 머쓱거리는 것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연습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라디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